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그냥 그 지리산에서 얻은 것인데 무엇을 이렇게 흉내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창의적으로 하는데 요즘은 창조라고 하는 말도 많이 쓰는데 저는 그 창조는 신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창의적으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점에서 제 것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어디서 본 것이 없다는 근데 저는 그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생각해요. 벤치마킹이 자기가 뭔가 한 2% 부족할 때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벤치마킹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컨닝이죠. 근데 컨닝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냐면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조각가 이름을 쓰시오. 누군지 다 알잖아, 그지? 오뎅? 로댕이잖아, 로댕. 근데 그 로댕을 컨닝했어. 그래서 오뎅이라고 쓰는 거죠. 근데 2% 부족한 사람이 컨닝했으면 로댕으로 그 사람이 오뎅으로 썼어도 자기는 로댕으로 썼겠죠. 근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벤치마킹을 하니까 로댕이라고 썼는데도 자기는 로댕은 생소해. 오뎅이 좀 친숙하지. 근데 그 오뎅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뎅을 뒷사람한테 또 보여줬다는 거예요. 친하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라고 썼나 그 사람이? 덴뿌라라고 썼어요. 그 저도 전에 컨닝 해봤거든요. 컨닝 해봤는데 컨닝해서 쓴 적이 앞사람하고 똑같이 쓰고 싶진 않잖아요. 조금 변화되게 쓰고 싶지. 그러니까 오뎅을 갖다 덴뿌라라고 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오뎅을 쓴 사람도 자기가 컨닝했기 때문에 오뎅이 정답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덴뿌라도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있다는 거죠. 자기 수준에서. 그래서 어떤 것을 이렇게 벤치마킹 한다거나 남의 것을 빌려서 이렇게 쓸 적에는 자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해올 수 있는 거지 올 것이 훔쳐올 적에는 분명히 덴뿌라이면서도 그 덴뿌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곳곳에. 어떤 패션이든가 입고 다니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의 패션이든가 어떤 집의 그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것이 올바르지 못한 어디서 본 가쓰고 넥타이 매고 집신 신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너무 많죠. 조화롭지 못하다. 통일되어지지 못한 것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디서 뭐 콜로세움이 아니면 프랑스 조경이 영국 조경이 어떤 중국의 조경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안 보는 거죠. 가능하면 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속에 있는 어떤 것을 그것이 지워낼까봐 될 수 있으면 안 보죠. 그래서 어디서부터는 없고 그냥 영감입니다. 앞부분에 자료를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가서는 주로 이제 야외 조경을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면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같이 어우러져야 되니까. 근데 저는 사실 제 직업이 이제 인테리어 쪽이다 보니까 혹시 만약에 선생님께서 뭐 실내 조경이라든지 뭐 내부의 어떤 조경 환경을 조성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이 아까 관계 지향적인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실내라는 장소성이 되게 이렇게 야외 자연보다는 한정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혹시 해보실 생각을 혹시 해보시긴 하셨는지. 해본 게 있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도 있어요. 그건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식물은 뭐를 먹고 사는지 아세요? 이산화탄소를 먹어요, 그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사람들이 호흡하면서 호흡은 호흡이야. 그래서 뭘 하는 거야? 호흡을 하면서 사람들이 호흡을 하면서 흡할 때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호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좀 많아졌겠죠. 많은 네. 사람들이 좀 모여 있으니까. 네. 그러면 식물은 호흡하는 게 보이진 않지만 그것들이 좀 이산화탄소를 먹어. 이산화탄소 먹고 산소를 뱉어요. 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뱉어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럼 여기에 식물이 많다면은 또 더 좋은 그 관계를 가지게 더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수수로 화분을 만들었어요. 수수로 화분을 만들면 이게 파괴되어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응고시켜서 붙어 있게끔 만들어지는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아는 친구하고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숲화분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숲화분이 이게 벽에 걸어지기도 하고 놓여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는 그 안에 화분 안에 식물들이 심어지는데 벽에 꽉 차게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숯이 가지고 있는 물을 머금고 있는 것 때문에 습도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화분 요만한 거 5개를 갖다 놓은 집에서 강아지 냄새가 없어졌다 그래요. 그건 이제 그 사용 후기를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은 또는 이제 그것 자체가 숯만 가진 것은 또 숯만으로도 좋은데 거기에 식물이 심겨져 있으니까 매우 인간한테 유용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숯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화분보다 물 주는 확률이 물을 한 10번 주면 이거 한 2번만 줘도 돼요. 지가 붙들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좋은 점이 있죠. 그래서 큐빅 지금 그 후배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무슨 큐빅이더라 지금 이런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상당히 인기가 좀 지금 이제 한 2년 고생했는데 지금부터 막 많이 알려져가지고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식물이 밤에는 또 거꾸로 작용한다고. 광합성 때문에 네. 이산화탄소가 밤에. 필요한데요. 예. 그래서 그 식물이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지만은 밤에는 오히려 또 반대로 그런 이것이 일어나는데 만일 그것 때문에 인체에 나쁘다면 왜 이렇게 조금 나쁜 거 가지고서 막 이렇게 좋은 거를 무시하는 건데 TV에 한번 한 2, 3년 전인가 TV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 풍수지리에 입각했는지 아니면 기운에 입각했는지 그 김제동 집을 가가지고 그걸 진단을 해주는 게 나오는데 화분이 많았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몸이 안 좋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길래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 한 개만 아는 경우에 그걸 가지고 전체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참 문제예요. 뭐냐 하면 만일 그렇다면 숲속에서 사는 사람은 거의 지금 죽어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숲은 바람이 통하고 예. 집 안에서는 거기서는 마찬가지. 뭐 바람이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 안에서는 마찬가지. 바람은 늘 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젊은 여러분들이 그걸 알 수 있을까? 빨래 말리는 거는 햇볕으로 말리는 게 아니라 바람으로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 좋은 날도 좋지만은 바람만 잘 부는 날은 뽀송뽀송하게 잘 마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식물도 바람 맞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가끔은 문을 열어줘서 그 흔들림을 주지 않으면은 그 식물 자체가 잘 살질 못해요. 그리고 실내주죠. 식물이 하루 중에 새벽에 가까운 시간에 이제 반대의 것을 하는데 그 반대의 것을 하는 게 아주 미세하죠. 그 미세한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쁘다 그런다 그러면 미세하지 않다고 보는 것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산장에서 산지기 하시는 분이던가 산 옆에 사는 분들은
거의 지금쯤 죽어 있어요. 지금 건강을 다 잃고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더 건강하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과학 정책을 하다 보니까요, 또 조금 다른 시각이 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이쪽이 그 철학이 자연에 대한 조화, 관계 뭐 이런 쪽으로 가는데, 실제로 진화론 쪽 관점에서 보면 치열한 경쟁이거든요. 자연 현재 어떤 그 대립 상태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팽팽한 긴장감의 관계인데, 그런 관계, 네, 그런 관계를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순화시켜가지고 말씀하시는 형태고, 그게 또 이제 적용된다니까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설명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과학 쪽에도 바이오 뭐 미미크리라든지 바이오 그 미메틱스라든지 생체 모방 기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적용하실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하는 말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재료를 많이 보신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실제로 그 사람의 역할, 그 조경에서 사람의 역할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보시는데, 사람도 현장에 있을 때는 재료로서 다 그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세 가지를 한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세계에 있는 그 유수한 대학의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종합해서 봐도 자연의 이만큼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젓가락 고른 것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학도 아주 요만큼의 부분인데 확인되어진 것들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식물들이 피톤치드 같은 것들도 피톤치드도 그 적을 가까이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내뿜은 독이거든요. 이 뿌리에서 내가 이렇게 자라려고 하는데 다른 것들이 자꾸 오니까 못 자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나무 밑에는 자라는 게 없어요. 다른 자라는 식물들이 없죠. 자라는 식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미생물이든가 해를 끼칠 수 있는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살아있지 못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나무보다는 강하니까 그러한 것 자체가 내게 오는 미생물들이든가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 식물들이 자라는 거 보면은 제가 식물을 어떻게 배치를 하냐면은 제가 기른 수프쟁이라고 하는 꽃은 나물로 굉장히 좋아요. 향이 아주 좋은 나물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나물들을 제가 기른 곳에서 나물을 해 먹으면 봄에 해 먹어도 상관없어요. 해 먹으면 또 나는 거니까. 그걸 해 먹게 되면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냐면은 거짓말 좀 보태서 야생에서 채취한 산에서 야생에서 채취한 나물보다 이게 5배 이상 향이 강해요. 왜 그러냐면 전쟁을 시켜놨기 때문인 거죠. 그러한 관계로 예를 들면은 그 약초 같은 것을 재배하게 된다면 여기는 배추밭, 여기는 배추밭, 여기는 무밭 이런 식으로 약초를 재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초를 재배하게 되면은 정말 약초가 대단한 약초를 재배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져요. 그러한 문제들도 지금 적용이 되어지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는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하셨던데 그 생체 모방, 바이오 미미크리라든지 바이오 미메틱스 이런 적용하는 부분을 좀 고려하고 계시는지 알고요. 마지막은 그 사람의 어떤 재료로서의 조경의 재료로서 사람의 역할을 어느 정도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제가 만드는 작품들을 보면은 사람이 그 조경 작품 안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못 안에 걸어갔을 때 그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은 제가 전에 카메라로 연꽃 사진을 찍는데 가까이 가서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못에 내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찍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찍을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렇게 사람이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폭포 같은 것도 있으면 폭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 폭포가 떨어지는 곳을 다리를 놔서 이 밑으로 폭포가 떨어지고 계단이 있고 다시 도리가 있으면은 이 폭포는 다시 이 밑으로 가고 해서 이 폭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만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 근처를 해칠 수 있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이 위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려고 끝까지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하고 드릴 수 있습니다. 조화하고 대칭성하고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화와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대칭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대칭이 좌우가 어떤 조화롭게 놓여졌느냐 아니면 좌우의 형태가 같으냐 아니냐 같으냐 하는 문제인데 그 좌우 대칭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은 움직이는 건 좌우 대칭으로 되어져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 자연 속에서도 호랑이라든가 날아다니는 거라든가 그 벼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움직이는 건 전부 좌우가 대칭이 되어져요. 그런데 식물은 대칭이 되어져 있지를 않죠. 그리고 식물은 잊어버렸었던 것인데 식물은 아까 그 피보나치 수열에서 얘기했듯이 만일 이렇게 해서 꽃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몇 개가 있느냐 하면 21개가 있든지 34개가 있든지 그렇게 이게 분명히 그 개수가 맞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하고 다 맞게끔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그 관계 그런 것이 참 놀랍고 그 조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냐 하면은 통일과 변화 속에서 조화를 찾을 수 있는데 통일이 너무 많이 됐다든가 이건 뭐 남북 통일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일수 시각적인 어떤 물질적인 통일을 갖고 해요. 그래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너무 변화를 했는데 통일성이 없다든가 근데 그것이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 조화로움에 대한 변화와 통일의 관계를 죽을 때까지 했을 적에 그 죽을 때까지 그것에 대한 아는 감각까지만이고 안 죽고 더 산다면 더 사는 것까지만이고 끝까지 답은 나올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실제로 대칭성이 어떤 면에서 예측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조화는 그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그 대칭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렇죠. 그 속에 있는 거를 보는 것은 맞죠. 그럼 지금 실제로 그 어제 나왔습니다. 중력파 발견이라든지 실제로 쿼크라든지 기본 입자들이 보면 대칭성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입자들을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그걸 다시 이제 실험을 통해 발견을 하고 그런 이제 과정들을 계속 거쳐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적용 쪽에서 저는 대칭성이 잘 고려된다 그러면 새로운 창의성을 워낙 가지고 계시니까 그 기운을 되는데 굉장히 감사한 말씀인데 그 지금 듣는 것을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한 말씀인데 듣는 것으로서 아 이렇게 적용시키면 좋겠다 하는 맛이 지금 잘 안 오고 한번 염두에 두었다가 그것으로서 가상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부터 나올 수 있는 것들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으로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아직 어리고 기초를 지금 닦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 중에 한두 명이라도 나중에 조경적인 작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실제 작업 들어갈 때 이제 정말 구체적인 실천 사항에서 꼭 이런 거는 염두에 둬라라든가 주의할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거 혹시 그러니까 너무 학술적이지 않아도요. 만일 나중에라도 대학 졸업하고든가 해서 적용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김혜정 선생님 중에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미술하는 사람이 미술 분야를 조금 떠나서 다른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회가 더 예술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내성적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저로 인해서 많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미술하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 여러분들만 했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화실에서 공부하고 있고 대학 가려고 했을 때 애도 쓰고 그랬었는데 그랬던 사람이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아인슈타인이 여러분들만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놀았을 때 그 친구들이 그 아인슈타인을 아인슈타인인지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름만 아인슈타인이지 걔가 그럴 줄은 몰랐던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된 거잖아. 그때는 이제 통화도 안 돼. 이제 너무 멀어져가지고 수준이 달라져가지고 여러분들 사이에 누가 아인슈타인인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누가 아인슈타인인지 모르는 거야. 지금 제가 잘 못하는데 쟤는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걔도 잘 못했었어. 아인슈타인도 에디슨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는 거니까 친구 관계 잘 맺고 있고 나중에 군대부터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서로 여러분들 내가 아인슈타인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매사 누구하고 경쟁하지 말고 자기하고 경쟁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정정수 그냥 선생님이라 할게. 정정수 선생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기억의 잔상들이 있는데 딱 한 가지 제가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그 이제 제가 설립하기 전에 그 이전에 있던 직장 그 미술학원에서 이제 저 정 선생님이 부원장이었고 저는 이제 한마디 주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업무적인 얘기가 아니고 어느 날 뭐 이렇게 종이를 아까처럼요 종이를 가져서 뭐 이렇게 그리시면서 저한테 이거 설명해보겠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육면체의 형태를 가지고 투시 원리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왜 사진기 원리로 이렇게 사진기 원리와 이제 사진기가 눈의 원리를 흉내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멀어지면서 뭐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 뭐 나름 특유의 그 논리를 적용해가지고 이 라인이 이렇게 둥글게 돼야지 맞는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 눈의 원리가. 근데 우리는 투시를 이렇게 직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서 이거 이상하지 않나? 뭐 이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딱 하시는데 저는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딱 듣고 이제 처음 그런 발상은 처음 들은 거죠. 미술하는 사람이 감성의 의존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수학적인 사고가 굉장히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 질문을 딱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고 이제 그때 다르게 본 거죠. 속으로 내심. 그래서 기억을 정말 지금 30년 만에 해오예요. 사실은 중간에 연락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런데도 그 제가 그 핵심적인 뭐를 이제 느끼고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께. 아까 그 육면체와 관계되어진 얘기인데 미술하는 사람이 쓴 논문이 한국수학사협회 논문집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하는 사람들은 수학 못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네, 그렇지 않아요. 탁월해요. 그리고 장남이 아들이요. 큰 아들 때문에 지리산 갔다 왔잖아요. 근데 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가 이렇게 행위를 할 때부터 그림으로 일기를 쓰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언어를 이제 글씨 배우기 전에 그림
가지고 일기를 쓰게 매일매일 한 것이 이 아이가 그림으로 최대한 그 자기가 보고 이렇게 궁금한 거 아는 걸 그림으로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물리라든가 이런 과학적이라는 것이 저절로 입체적인 사고에 의해서 자꾸 발견을 하고 질문하고 이런 학습이 저절로 일어난 거죠. 그런 아이를 초등학교 1, 2, 3학년을 그 스텝을 밟으라 그러면 지옥이 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추측 건데 그래서 옮겨가셨구나. 그 아이에게 마음껏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기회를 주신 것 같고 아마 지금도 우리나라 최고의 IQ 교육자가 아닐까. 이제 슬슬 다 학교 안 보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뭐 원래 처음부터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특유의 교육관을 가지고 아이를 잘 개발되게끔 그렇게 바탕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이제 몇 번 여기 오시기 전에 주고받았는데 메시지도 주고받고 제 교육관 뭐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언질도 드리고 하면서 주고받았는데 그 유튜브나 이런 걸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보니까 진짜 코드가 굉장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코드가 다른 사람 초빙해서 강의 듣게 하면 약간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후회 없이 들었던 것 같고 저도 선택을 잘한 것 같고 굉장히 감사하네요. 목 아프실 것 같아요.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을 끝이겠습니다.